이어서 오늘의 특별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차지우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차지우 의원님은 의사이자 인도주의 미래학자로서 국제 보건 현장과 학계를 두루 거치며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신 분입니다. AI가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글로벌 AI 시대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도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차지우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만찬을 하면서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꼭 그 느낌이었어요. 우리 저녁에 집에서 퇴근하고 밥 먹을 때 TV 켜놓고 즐겁게 밥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하시는 동안 앞에서 심심하지 않으시게 라이브 유튜브가 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다들 이거 정장에 타이까지 하시고 아직 밥도 안 나오고 부담이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체가 글로벌 AI 시대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저는 AI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휴먼 인텔리전스의 가장 최고봉인 분들 앞에 놓고 얘기하니까 AI 전에 휴먼 인텔리전스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뭐였는지 그 문제부터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뭘까? 이렇게 앉아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실 글로벌 휴먼 인텔리전스 시대의 패러다임은 차이와 불평등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의 궤적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궤적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각자 고향이 서울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좀 대도시로 가서 공부를 했고 대도시에서 학부를 또 마치고 또 많은 분들은 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시고 해외에서 자리 잡으시고 또 그쪽에서도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요새 한국으로 와서 대학에 자리 잡았을 때도 한국에 있는 학생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이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와서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야 됐을까요? 그거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체는 전 세계적인 분포가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특히 지식산업 사회로 나가면서 이 지식이라는 거, 뭔가를 배우고 우리가 인텔리전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특정한 생산과 연결돼 있었고 그 사회의 생산과 산업이 모두가 우리가 휴먼 브레인이 얼마나 인텔리전트해지는지 그리고 한 명의 개인이 아닌 파퓰레이션 단위로 우리가 모여졌을 때 그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가진 경쟁력 혹은 과학기술 혹은 저 같은 의사들의 숫자들이 결정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로벌 휴먼 인텔리전스 시대에 가장 경쟁에서 앞서왔고 이 자리에 서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 불평등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다른 끝단, 가장 발전되고 가장 많은 자원이 있던 끝단에서 계속 그 끝단들을 찾아다니면서 훈련받고 연구하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래야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는 이쪽 휴먼 인텔리전스의 다른 끝단으로 가서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일 자체는 저는 국경 없는 사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도주의 기관들을 통해서 다른 쪽 극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지역은 분쟁이나 전쟁이 가득했고 또 극단적인 가난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받아서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받아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리고 어른들, 고령들은 끊임없는 만성질환에서 내가 무슨 병에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인류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이런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굉장히 불균등한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AI로 인해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전환돼 나갔을 때 과연 그 불평등을 유지시킬 것인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 불평등을 치환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들을 가져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로 혹은 인도주의 활동가로 이런 지역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쓰라린 고통을 줬는데, 아무리 이래도, 그런 분쟁 지역, 가난한 지역 아무리 이래도 그 시스템 자체가 개선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고, 왜냐하면 분쟁이나 사회적 불안정한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큰 언맷 니즈라고 하죠. 그 병원인데 치료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런 걸 개선하고자 하니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바틀렉이 되고,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니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악순환이죠. 경제적인 원조 혹은 경제적인 지원들은 몇 주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클릭만 하면 원조 자금이 그냥 쭉 송금되는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서 다른 인류가 아주 많은 자원들은 옮기려면 옮길 수 있었는데,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옮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한국과 이제 예를 들어서 수단 같은 나라를 비교하면 의사 숫자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죠. 한국도 수도권과 전라남도 이제 목포 혹은 저희 할머니 계시는 신안군, 비금도 이런 데 가면 의사들은 있지만 전문의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냐고 하면,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더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쟁에서, 그런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반대쪽 끝단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반대쪽에, 이제 우리와는 반대쪽에 놓인 데에서 만들어진 그 끔찍한 고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게 진단 못해서 이게 죽어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고 나면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이토록 불평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는데,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불평등성은 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 방법이 없어서였나? 저도 그래서 처음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전인데, 11년, 12년 정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이곳에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대를 만들자니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하고, 저는 영국 그 만체스터 대학에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연구 분야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는 인도적 위기 현장 연구하고,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특히 헬스 시스템 같은 거를 위기 지역에 어떻게 리커버리 할까, 이런 부분을 하다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 연구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 체인저 같이 느껴졌고, 결국 우리가 가졌던 그 가장 큰 바틀렉을 풀기 위해서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안에 어떤 방식으로 오버랩 되는지, 그리고 이 불평등성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처음에는 이제 그때 한참 딥마인드나 이런 데서 했던 이제 자동화된 진단 과정들, 이런 거 모델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레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런 AI 기술들을, 예를 들어서 열악한 키리바시, 이런 나라 잘 못 들어보셨죠? 서태평양의 섬인데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데 영토들이 미국 본토들만큼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내셔널 소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고, 교육 시스템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곳인데, 그런 곳에 AI에 기반한 헬스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이런 게 제가 했었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그럴싸한 지능처럼 보이는 지능들은 아직 등장하기 한참 전이고,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막 확산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이란 게 그 시스템에 도입이 되면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이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일했던 국경 없는 사회도 찾아다니고 WHO 찾아다니고 하는데 도무지 그쪽 분들도 이해를 많이 못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제가 일했던 글로벌스나 WHO나 뭐 이런 영역에서도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전에 세계보건 총회를 갔었을 때 그때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 AI를 이용해서 글로벌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이제 회복시킬까, 불평등성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대한 논의가 중국에서 만든 세션에도 있었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세션에도 있었고 어쩌면 대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죠.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치로 뛰어든 이유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교수로 있다가 두 가지 것들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기후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기후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사망률을 어떻게 높일까? 기후변화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후변화가 어떤 큰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면 적어도 다른 국가들 OECD 평균보다 높아진 자살 사망률만큼의 사망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사망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이 패스웨이들 정교하게 아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간단히 설명하면 기후 취약국부터 무너지고 그 무너진 부분들이 캐스케이딩 임팩트로 이제 뭐 안보나 경제 문제에 대한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기후의 덜 취약국까지 이어지는 이제 파국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 안에서 뭐 글로벌 위기를 처음에 전공했던 저로서는 우리가 아주 큰 규모의 인류의 이제 죽음들, 사회적 고통들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 레질리언스 시스템 자체가 사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는 죽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다른 한편으로 이 글로벌 단위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휴먼 인텔리전스에 도입이 돼서 전 세계에 바뀔 때 이 도입의 방향들 그리고 AI로 구성되는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이제 회복 탄력성들이 구성이 됐을 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AI가 만드는 이제 이 큰 전환점 좀 더 공공성을 만드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들지 혹은 기존의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불평등성에 기해서 훨씬 더 극심한 형태의 불평등성을 만드는 뭐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다시금 만들어질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문제는 AI로 민간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AI에 대한 저환안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 그 학계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만들고 정책적인 근거들이 다시금 큰 규모의 시스템 전환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속도가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조금 드문 과학기술 백그라운드라고 이런 글로벌스 백그라운드가 좀 드문 사람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다행히 현재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 당대표 있을 때 그 AI에 대한 숙제를 이제 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 쪽에 혹은 과학기술 쪽에 AI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은 있으니 저는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 인텔리전스 트랜지션이 만드는 뭐 사회, 경제 혹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컨디션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주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 5년에서 15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AI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AI 기본 사회예요. AI 기본 사회가 뭐 당연히 이제 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전환돼 나갔을 때 기존의 의료, 금융, 뭐 복지 혹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불평등성이 만드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AI로 보완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자 했던 거죠. 뭐 원리는 단순합니다. 아까 말했던 비금도 시는 목포에 있는 비금도에 그 전문의는 없지만 1차 의료진들은 있잖아요. 그럼 1차 의료진들이 AI랑 협력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클리니컬 케이퍼빌리티를 높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휴먼 에러들 혹은 AI 같이 했을 때 에러를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스페셜리스트들 의사들이 이제 진료하게 돼서 공백을 메우는 방식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사우스로 갔을 때는 의사는 없으니까 간호사 혹은 커뮤니티 헬스 워커와 AI가 협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모트 슈퍼비전을 해서 그 1차 진료가 의사 수준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고 뭐 어마어마한 이제 AI 기술들이 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만들어진 공백에 끼워 넣느냐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죠. 그랬을 때 AI 기본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어떤 전략이었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걸 글로벌 AI 기본 사회 그 한국의 이런 AI 전환들을 한국만의 것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 특히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곳에 함께 이 시스템 플랫폼을 같이 구성을 해서 나가자는 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전략이었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G7이나 G20 그리고 UN 총회 이런 데서 줄기차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미래 사회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때 이 부분을 글로벌에 어떻게 확산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뭐 지금은 굉장히 위축되고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다자주의를 어떤 식으로 AI 시대에 회복시킬까가 그 다음 우리가 가졌던 통로였고 그래서 최근 6, 7개월 동안에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글로벌 AI 허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글로벌 AI 허브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AI 전환들을 혹은 소셜 시스템 전환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각 유엔 기구, 의료는 WHO 같은 곳,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개발은 UNDP 혹은 환경은 UNEP, 뭐 이런 유엔의 주요 기구들의 AI 담당 펑셔널리티를 한국에 있는 단일 캠퍼스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유엔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센터 하나 뭐 하는데도 한 4, 5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엔 자체가 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런 식의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사회의 전환들을 끌고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시대 한국의 했던 노력들의 근간 패러다임은 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는 AI를 인더스트리 간의 컴피티션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충분한 경쟁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소버린 AI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경쟁 체계에 만듭니다. 소버린 AI가 굉장히 또 뭐 조금 더 공적인 개념 같지만 소버린 AI든 뭐 미국식의 그 민간의 경쟁을 주도로 하든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특정 국가에 쏠리거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 특정 국가에 쏠리거나 아니면 민간 영역에 쏠릴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퍼블릭 인텔리전스로 만드는 겁니다. 공공지능이라는 형태. 물론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경쟁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텔리전스는 전기나 아니면 뭐 수도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이 지능의 불평등을 사실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지능에 대한 접근성, 저는 이제 유니버셜 인텔리전스 커버리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접근성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이 폭발적인 생산량이 증가한 기술 이후에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과 정치인들 여러 가지 그룹들이 모여서 새롭게 발명한 체계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발명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기술들이 이 초기 자본주의 형태를 구성하고 그때 뭐 아동노동들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노동법 만들어서 아동노동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 국가, 굉장히 경쟁 심고 소외된 그룹들이 많으니까 이제 복지 국가를 설계하고, 이 모든 게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들이 만들어놨을 그 이후의 기술들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스템들에 대한 발명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그런 식의 발명들이 과학기술자들은 증기기관 만들고, 그리고 정책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거나 새로운 법들 만들고, 이 사이클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시기의 전환들은 한 100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아동들이 힘든 혹은 수많은 죽음들, 수많은 불평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분들이 모였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AI 전환에 대한 사이클이 너무 짧습니다. 5년에서 한 15년 정도 안에 산업혁명이 이뤘던 이 전환의 기술적인 토대, 생태계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생태계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뭐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사이클, 순환 사이클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 자본이 돈을 벌고 노동자가 거기서 다시 돈을 벌어 가지고 시장의 수요를 형성하는, 그리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수요자가 극심하게 줄어든, 시장은 줄어드는, 이게 예전에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5년에서 15년 사이에 AI 전환에서 지금은 예전처럼 과학기술인들과 정치하는 그룹들이 따로따로 이제 영역을 지키면서 전문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분야,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리터러시가 높은 그룹은 이 과학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과학기술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나 이런 데 먼저 들어가서 이런 걸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이, 다른 정치인분들은 이런 데 아직 생각이 안 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받았던 트레이닝이나 사이언티픽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가 늘어났던 거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과학자분들, 앞 기술인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가진 이해는 제가 가졌던 시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역할들은 아마도 우리가 과학기술 안에, 개 안에 머물러 있는 세계 한인이 세계 과학기술 영역 안에 남아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런 과도하게 빠른 전환, 인텔리전스 트랜지션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과학기술인 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환들이 어떤 시스템, 어떤 소셜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뭐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따라가기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이 전환돼 나온 것들이 만든 사회적 충격들, 고도의 실업과 뭐 안보 질서의 변화들, 이런 이게 전 세계가 굉장히 크라이시스로 가는 이 형국들 안에서 아마 우리들은 또 다른 이제 뭐 1차 세대가 2차 세대로 이어졌던 그런 체제들의 붕괴들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냥 교수로 있다가 이 얘기를 드리면 아마 좀 신뢰성이 떨어질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정치나 이런 시스템의 일을 해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직접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의 불평등이 만들었던 그 많은 고통들이 이 글로벌 AI 시대에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세계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